오늘은 제 짝으로 새로운 분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그 주식회사 황미로 유명현입니다. 네, 유병현 대표님 모셨습니다. 오늘 결실의 계절에 왔는데 우리 네. 결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는 벼농사를 최고로 치잖아요. 네네네. 눈이 누렇게 익어가면은 뭔가 그냥 마음이 풍부해지는데 요즘은 쌀 소비가 많이 줄었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쌀이 왜 소비가 줄었을까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 쌀 소비가 너무 많이 줄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쌀이 우리에게는 가장 주식이고 우리 인간에게는 가장 이로운 음식인데 네. 요즘 많이 줄고 있어요. 안타깝고요. 네. 요즘 고기 소비가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쌀 소비가 줄어들고 육류 소비가 늘어나면서 환자 수가 많이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반대로 환자 수가 늘어났어요. 네, 환자 수가 늘어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이 왜 황미로 대표님을 모시고 와서 지금 쌀 소비 얘기를 하고 그러나 하고 궁금해하실 텐데 아시는 분은 아세요. 우리가 저번에 한번 행사를 할 적에 황미로를 한번 소개한 적이 있어요. 여기서. 네네네. 그래서 그때 구입해서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황미로 회사를 운영하시는 유 대표님이 황미쌀이 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황미는요, 일단 우리 국민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쌀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밥만 먹을 줄 알지 그동안에 쌀에 대한 역사라든가 쌀이 어떤 황미가 뭐고 백미가 뭐고 현미가 뭔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동안에 이제 밥을 먹어왔거든요. 무시하지 마세요. 제가 압니다. 백미는 많이 깎은 거고요. 현미는 덜 깎은 거고요. 황미는 처음 들었지만. 그리고 여러분 지금 막 댓글 쓰고 안녕하세요 쓰고 막 그러실 것 같은데 요거 녹화 방송입니다. 네네. 오늘은 댓글로 써주시면은 거기다가 답을 써드릴 테니까 오늘 녹화 방송이라는 거 일단 말씀드리고 할게요. 자, 그러면은 제가 그렇게 거치대로 아는 거 말고 네. 자세히 백미, 현미 그리고 네, 황미의 황미. 차이점을 알려주세요.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한데 이제 우리가 백미와 현미는 모든 분들이 많이 알고 있거든요. 네. 우리 국민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요즘 저 쌀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백미는 원래 많이 깎을수록 백미가 되는 거고 덜 깎을수록 현미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소비자들이 아는 거는 1분도, 3분도, 7분도, 9분도 쌀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분도라는 건 뭐냐면 벽실을 100%로 봤을 때 1% 깎으면 1분도고 네. 3% 깎으면 3분도고 5% 깎으면 5분도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깎을수록 백미가 되는 겁니다, 사실상. 그래서 원래 현미는 1분도에서 3분도 도정한 쌀을 우리가 현미라고 하는 거고 황미는 5분도에서 9분도 쌀인데 이 황미라는 이름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황미라는 이름을 만들어서 중간 정도의 쌀을 말하는 거고요. 백미는 보통 11분도에서 13분도 도정한 쌀을 우리가 백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마트에서 판매되는 그 백미는 보통 11%에서 12% 깎은 쌀이에요. 그러니까 11분도, 12분도 깎은 쌀이죠. 그래서 영양이 많이 다 손실된 그런 쌀을 말하는 거죠. 근데 대표님, 네. 햅쌀을 먹으면 영양이 많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이 깎아도? 햅쌀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네. 우리 국민들이 햅쌀에 대한 정의를 잘 모르는데 정의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 나오는 걸 다 햅쌀인 줄 알고 있어요. 네. 근데 햅쌀은 도정 날짜에서 15일 이내에 된 쌀. 도정한 날짜에서 15일 이내에 된 쌀을 햅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농사 진 것도 도정하고 뭐 한 달, 두 달, 세 달 되면 다 묵은 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오래된 쌀을 올해 농사 진 걸 햅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도정 날짜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도정 날짜로부터 15일 이내에 되는 쌀을 우리가 햅쌀이라고 그러는 정의가 맞는 거예요, 원래. 그럼 햅쌀을 먹으면 좋은 게 아니네요? 그렇죠. 햅쌀도 도정 날짜가 제일 중요해요. 도정 날짜가 며칠이 돼야 됩니까? 보통 쌀의 유통기간은 일주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도정하고 나서 일주일이 되면 산화가 되고 일주일이 7일이 넘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산패, 썩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곰팡이도 슬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니까 굉장히 우리 건강에 안 좋은 쌀을 먹고 산성화돼가 하는 거죠. 아니 20kg씩 사가지고 와가지고 몇 개월씩 먹으면 그 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옛날부터 이 잘못된 우리 식습관이 만들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일제시대 때부터 그렇게 된 거거든요. 우리가 조선시대에는 곡간에다가 나락을 놓고
우리 할머니들이 디딜빵 하나 연자빵 하나 절구로 즉석 도정해서 먹었어요. 바로바로 도정해서 먹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정미소를 만들어서 쌀을 보관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2차 세계대전 때 군량미로 저장하기 위해서. 저장성이 좋으니까 백미로 도정했던 게 백미의 역사가 일제시대 때부터 먹기 시작해요. 백미가 왜 저장성이 좋죠? 왜냐면 저 영양을 다 깎아내는 탄수화물 덩어리이기 때문에 영양이 없으면 천천히 산패가 되거든요. 근데 영양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빨리 썩어요. 미생물이 빨리 번식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천천히 썼기 때문에 아무래도 백미로 도정해서 옛날에 2차 세계대전 때 태평양 전쟁, 대동아 전쟁 때 배로 실어간 게 바로 백미의 역사예요. 그 전에는 황미를 먹었던 거죠. 어머니가 하셨던 것. 그렇죠.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는 디딜빵 하나 연자빵 하나 절구로 줬던 진짜 쌀. 그 우리 쌀이 보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 쌀이 바로 황미예요.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백미나 현미는 원래는 못 먹는 쌀이거든, 사실상. 먹어도 우리 몸에 건강에 그리 유익한 쌀은 아닌데 그걸 우리는 그래도 저는 우리는 하얀 김나는 쌀밥을 그냥 이렇게 고봉으로 먹으면 그걸로 힘나고 또 그게 있는 집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쌀이. 그게 우리가 왜 그러냐면 이제 60년대, 70년대 우리가 보릿고개 시절에 네. 배가 고팠을 때는 흰쌀밥 이 최고였잖아요. 그래서 네. 흰쌀밥도 왜 그러냐면 있는 집만 먹었어요. 맞아요. 그때는 그래서 그게 하나의 부자의 상징이기도 했는데 왜 그러냐면 그때는 배고팠고 우리가 주전벌이가 없었기 때문에 백미를 먹으면 배가 든든했어요.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전분 덩어리이기 때문에 소화가 안 돼요. 백미는. 백미가 더 안 돼요? 안 되죠. 현미가 저는 안 된다고 아니에요. 생각해서. 현미는 이제 소화는 안 되죠. 현미는 뭐냐면 속껍질 때문에 안 되는 거고 백미는 뭐냐면 전분 덩어리이기 때문에 소화가 안 돼서 뱃속이 그득하니까 우리 옛날에 우리 그 어른들이 밥을 먹고 밭에 논에 가서 일을 하려면 백미를 먹어야지 이게 쉬 꺼지질 않잖아요. 배가. 그러니까 보리밥 먹고 나가면 바로 꺼지니까 백미를 먹기 시작했고 백미를 선호하기 시작했고 백미를 먹으면 배가 든든하고 오래 가니까 배고픔을 잊을 수 있는 게 백미였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거였어요. 예. 저는 그게 영양 덩어리라 가지고서는 그거를 먹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건강에 대한 인식들이 올라가면서 또 현미를 먹어야 된다 해서 제가 현미를 먹어봤는데 현미, 이게 또 소화가 저는 안 되더라고요. 현미는 이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물론 이제 백미보다는 영양이 많고 쌀의 영양의 95% 이상의 영양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현미는 속껍질이 있어요. 그 피틴산이라는 성분이 포장이 돼 있고 그 멜라민층 쉽게 얘기해서 양초로 코팅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장에 들어가면 소화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대로 우리 변으로 나가는 거예요. 배출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씨앗을 먹으면 참외 씨를 먹던 수박 씨를 먹던 포도 씨를 먹던 다 밖으로 배출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양은 많으면 뭐예요? 우리 몸에서 소화가 돼 흡수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현미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있다. 그래서 이제 젊었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나이가 드신 분들이 먹으면은 그 쌀겨 속에 있는 피틴산이라는 성분이 항산화 작용을 하지만은 물론 우리 몸속에 있는 미네랄이라든가 마그네슘이라든가 아연이라든가 이런 영양소를 밖으로 배출을 시켜줘요. 칼슘 같은 걸. 그래서 우리가 골다공증이 걸릴 수 있는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비소라는 독소가 있습니다. 이 씨앗은 그 독소가 있기 때문에 그걸 장기적으로 먹었을 때는 이제 어지럼증이나 이런 게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동의보감이나 본초강목이나 우리 선조들이 밥이 보약이다, 밥심으로 산다 했던 그 진짜 쌀은 백미나 현미를 보고 이야기했던 게 아니라 우리가 황미를 보고 얘기했던 그 진짜 쌀이에요.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 탄수화물에 대한 오해와 예. 그 편견이 많아졌거든요, 사람들이. 그렇죠. 이제 너무나 이제 살들이 막 찌고 뭐 네네네. 당뇨, 고혈압, 고지혈 이런 병들이 오기 시작했잖아요. 네네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지금 쌀을 줄여야 된다. 그러니까 주식에 쌀을 적게 먹자 이런 운동이 막 일어나서 사실 쌀 소비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게 올바른 판단일까요? 아니죠. 그 밥에 있는 탄수화물은 어떤 탄수화물보다 상당히 좋은 탄수화물이에요. 그런데 이제 뭐냐면 우리가 백미만 먹으니까 탄수화물만 너무 먹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백미나 밀가루나 설탕은 이게 단순당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몸에 빨리 흡수가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렇지만 이제 이 황미나 현미는 복합 탄수화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탄수화물이 빨리 흡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천천히 흡수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몸에 좋고, 우리는 꼭 우리 인체에 탄수화물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이 제일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 제일 많이 사용하는, 탄수화물을 많이 사용하는 게 우리 뇌거든요. 뇌에서 우리가 50%는 다 뇌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섭취를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좋은 탄수화물을 섭취해야 되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밀가루나 설탕이나 이런 단순당, 쉽게 흡수가 될 수 있는 이런 단순당의 어떤 탄수화물을 섭취하다 보니까 우리 몸에 건강을 해치고 비만이 생기고 혈당이 올라가고 이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황미를 먹으면 황미 속에 있는 그 쌀겨 자체가 섬유질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 우리가 야채나 과일을 많이 안 먹어도 섬유질을 많이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각종 변비나 다이어트나 이런 데 굉장히 좋은 그런 밥이에요, 사실상. 우리 대표님은 지금 벌써 이 황미로 사업을 하신 지가 몇 년 되셨죠? 지금 16년 됐습니다. 16년 되셨으면은 이 황미를 계속적으로 드시는 분들도 만나 뵀을 거고, 또 대표님도 이거를 드시면서 어떤 효과를 실제적으로 보셨나요? 예, 봤죠. 그럼 황미를 먹고 어떤 효과를 보신 분 또 잠깐 인터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이동숙 선생님이신데요. 네. 흑미로를 드시고 아주 좋은 효과를 보셨다 그래서 어떤 진짜 쌀 먹고 무슨 건강이 좋아졌다 이런 경험담은 제가 처음 들어봐서 한번 들어보려고요. 맞습니다. 그 쌀이지 뭐 효과가 있겠냐라고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제가 몸이 워낙 안 좋아졌던 사람이라서 먹고 난 다음에 비포 애프터가 너무 달라서 여기까지 또 오게 될 줄이야 저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비포는 어떠셨나요? 첫째는 그 체중이 한 83kg 정도 되던 사람이 소화를 못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69kg까지 떨어졌어요. 네. 예, 그런 상황에서 또 제가 이제 몸에 병이 나고 소화를 못 시키다 보니까 야 이거 이러다가는 참 죽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하다가 또 어떻게 또 사고도 나고 그래서 병원에 있는데 어떤 분이 저를 찾아오셔서 문병 오셨다가 쌀을 건네주시면서 쌀을 드시면은 좀 빨리 회복이 될 겁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속으로는 그랬죠. 뭐 쌀을 먹는다고 뭘 빨리 회복이 되냐. 네, 그랬는데 이 쌀을 이제 접하게 되면서부터 제가 완전히 그냥 쌀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첫째 이제 밥을 하는데 향이 너무 다른 거예요. 저희. 향이 너무 예, 좋아요. 예, 예. 네. 아니 세상에 뭔 밥이 이렇게 향이 좋아? 예. 그랬는데 거기서 놀란 건 둘째고 딱 숟가락을 떨어서 먹는데 이 맛은 정말 과거에 생각지도 못한 그런 네, 향과 네. 맛을 느끼면서 이 쌀을 주신 분의 의도를 제가 이제 파악을 하게 된 거예요. 어머나 세상에. 그런데 이제 소화를 못 시키던 사람이 하루에 반 공기로 한 끼를 때우던 사람이 어떨 땐 좀 2공기, 3공기까지 먹는데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니냐고까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 아내는 당신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된다고. 이 이튿날 저는 제가 제 자신 스스로가 이 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변이 아주 그냥 앉으면 바로 나오는 사람이라서 그랬었는데 이제는 그 대변자를 편할 편자를 쓰는 이유를 알게 됐어요. 쭉 밀어내는 그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반대로 저희 아내는 만성 변비였는데 이 변비가 얼마 먹지 않았는데 해결이 된 거예요. 와, 그래서 제가 야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다. 변비도 해결될 뿐더러 저처럼 소화불량인 사람도 이것이 바나나를 생산한다. 이거 이 전 국민한테 이게 황미가 다 보급되면 바나나 값이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그 정도로 이건 뭐 평생 해보지 못한 일을 둘이서 이제 양쪽에서 서로 하는 거예요. 그럼 하루에 몇 번 드셨어요? 쌀을? 쌀을 삼식이라고 혹시 삼식이? 세 삼식이 번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지금 여기 오면서도 도시락을 싸왔어요.
차에는 도시락이 항상 스페어로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점심 식사하고 저녁까지 딱 준비를 해가지고 밖에 나가면 식당에서 밥을 먹을 기회가 된다면 그냥 뭐, 그 예, 제 밥만. 도시락만 가져가서 그것만 같이 먹다 보니까 좀 별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 경험상 이거는 내가 나를 살리기 위한 방법이다. 네, 네. 네. 그래서 야, 이 밥이 없었으면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이었을까 상상이 안 되죠. 네. 그래서 제가 복 있는 사람은 이 쌀을 만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이 쌀을 전해주시는 우리 대표님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 저는 사명감을 갖고 시작했어요. 그럼요. 제가 그 네. 오죽하면 제가 저 자신 스스로도 이제 이 황미 전도사가 된다고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에 식탁의 혁명, 황색 바람을 일으키자. 뭐 제가 좀 거창하게 얘기해서 아니요, 안 거창해요. 식탁 혁명을 일으키는 주인공으로 네. 내가 자처하고 그래서 네, 여기도 네. 제가 뭐 말씀하셔서 네. 그냥 부담 없이 제가 쫓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네. 고지혈증 또 뭐 당뇨 전 단계 또 혈압도 좀 높았고 그 선생님께서 이제 그 약을 한 달만 먹어보고 오라고 그랬어요 저한테. 근데 제가 약을 안 먹고 어떻게 방법이 없느냐 그래 선생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약을 안 먹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원래 병원 가는 것도 물론 뭐 좋아하는 분들도 없죠. 없지만 뭐. 병원 가는 것도 싫어하고 약 먹는 것도 제가 싫어해요. 그래서 그럼 선생님께서 막 화를 내시는데 저 주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가져와서 안 먹고 째려보는 그렇죠. 거지, 안 이렇게. 먹었죠. 저도 그래요. 안 먹고 안 먹고 그냥 놔두고 있다가 이제 이 밥을 먹고 계속 먹고 한 7, 8개월 됐나? 이제 병원 이제 검진을 가서 받았어요. 그랬더니 결과를 다 보고 고개를 이렇게 갸우뚱거리시더라고요. 근데 약을 안 먹어도 되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렇게 누구를 만나면 피부가 옛날보다 더 좋아졌다. 또 얼굴이 더 작아졌다. 이제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한 것도 없거든요. 아무것도 한 것도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보면 정말 이 황미쌀이 정말 너무도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원래 그 처음에 이 사업을 하기 전에는 저도 건강 사업을 했었어요. 건강 보조식품, 기능식품 이런 거 전 세계 이런 제품들을 판매도 하고 강의도 하고 수많은 걸 다녔는데 어느 날 제가 이 밥을 먹고 병을 고치게 됐어요. 2007년도에. 그게 뭐냐면 저는 이제 위장이 좀 안 좋았거든요. 그 우리가 나이가 한 40, 50대면 변 색깔을 보면 다 거무튀튀하게 나와요. 그건 뭐냐면 우리 몸이 안 좋다는 얘기예요. 옛날에 우리 그 성인들이나 우리 그 조상들은 뭐 왕이나 이런 어이들을 보면 변 색깔을 보고 건강을 다 체크를 하거든요. 경아들이 옵니다. 변 색깔이 황금색으로 나와야 되고 이렇게 동동 떠야 되거든요. 네, 맞죠. 맞죠? 그런데 근데 그건 어렸을 때나 그러지 뭐. 그렇죠. 언제. 나이가 들면 이제 시커멓게 나오고 이렇게 그런 가래떡 같은 건 변을 못 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건강을 잃어가고 있는 걸 모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 밥을 먹고 처음으로 황금색을 본 거예요. 경아들이 옵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았고 변이 쾌변이 나오는 걸 느꼈고요. 그런 걸 느끼면서 아 이게 뭐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쌀을 공부하다 보니까 충격을 받은 게 내가 여태까지 밥이면 다 보약인 줄 알았는데 다 보약이 아니었더라고요. 진짜 밥이 보약이었던 건 백미도 아니고 현미도 아니고 황미를 보고 얘기했던 거라. 황미하고 백미에 두니까 새가 황미를 먹더라고요. 너무 신기하게. 제가 16년 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이 쌀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경험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왜 이 사업을 16년 동안 해왔냐면 이 정말 사명감이 아니면 안 되거든요. 정말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뭐 건강보조식품이니 보약이니 뭐 레시피니 반찬이니 뭐 육류니 이런 걸 많이 생각하는데 제일 중요한 주식이 무너져 있더라고요. 주가 무너져 있는데 아무리 좋은 보조식품이나 보약을 먹으면 뭐예요? 산삼을 그렇죠, 먹으면 뭐하고. 그렇죠. 그래서 기본을 제대로 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해왔는데 이 짐승들이나 곤충들이나 새들이 우리 인간보다 촉각이나 청각이나 이게 더 빠르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이 좋은 건 뭔지 알아요. 저는 그걸 많이 봤어요. 실질적으로 실경험으로 봤는데 옛날에 애완견 토끼를 키웠는데 애완견 토끼가 백미를 주니까 냄새만 딱 맡고 머리를 싹 돌리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이 황미를 도정해서 주면
바로 찍어 먹어요. 바로 다 먹어요, 참. 그 토끼가? 예. 그리고 새들도 마찬가지, 앵무새도 마찬가지, 비둘기도 마찬가지. 참새도 백미를 집어주고 황미를 주면 황미 찍어 먹지 백미 안 먹고요.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쌀에 있는 쌀바구미라고 있어요. 쌀바구미, 네, 쌀벌레. 네. 쌀벌레도 백미가 있고 황미가 있으면 황미에 바글바글 끼죠. 백미에는 가지 않아요. 안 좋은 건 다 알아요. 곤충이나 짐승들이나 새들이 먼저 알거든요. 사람들이 그 쌀에 어떤 좋은 쌀을 고를 때는 어떤 쌀부터 고르냐면 제일 먼저 브랜드를 봐요. 네. 그 브랜드 다 소용없다. 왜 소용없냐면 중요한 거는 다 백미이기 때문에 영양소를 다 깎아내는 찌꺼기잖아요. 사실상 쌀의 영양의 5%밖에 없는 백미잖아요. 그러니까 브랜드가 소용이 없고요. 두 번째, 쌀을 고를 때는 품종이 소용없어요. 품종이 뭐 고시가리니 악기발이니 추청이니 삼광이니 일미니 뭐 백진주니 뭐 이런 품종이 다 소용없다. 왜? 품종은 맛의 차이일 뿐이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품종이 아무리 좋으면 뭐예요? 영양을 다 깎아내잖아요. 도종할 네, 때, 그죠? 네,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번째가 도종 날짜가 제일 중요합니다. 쌀은. 어떤 품종이든 어떤 브랜드 간에 처음 해볼 때 도종 날짜를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뭐냐면 금방 도종한 쌀하고 하루 지난 쌀하고 일주일 지난 쌀하고 한 달 지난 쌀하고 밥맛과 영양이 다 틀립니다. 우리가 사과 껍질을 깎아 놓듯이 벼 껍질을 딱 깎아 놓으면 그때부터 산화가 시작이 돼요. 그 산화가 시작이 되면서 쌀 속에 있는 영양이나 세포가 죽어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그 속에 있는 영양이 다 파괴가 되겠죠. 그게 이제 보름이 되면은 15일이 되면은 영양소가 다 파괴가 되고 산패가 시작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햅쌀을 하면 올해 농사진 게 햅쌀이 아니라 도종한 날짜로부터 15일 이내 쌀을 햅쌀이라고 해야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유 대표님은 우리가 이렇게 봉지쌀을 사다 먹어야 되냐, 또 도종을 어떻게 그걸 날짜를 맞추냐, 이런 고민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유 대표님께서 만드신 도종하는 기계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제가 원래는 처음에는 이 황미를 알면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원래는 이 쌀을 갖다가 쌀만 팔려고 했어요. 원래 이마트나 홈플러스나 이런 데다가 원래 쌀을 납품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쌀 장사를 하려고 했는데 이 황미 자체가 영양소가 많다 보니까 영양이 많으면 빨리 산패가 돼요. 백미보다도 더 빨리 썩고요. 그래서 이 황미쌀로 떡이나 이런 걸 음식을 해놓으면 빨리 쉬거든요. 빨리 산패가 돼요. 그런데 그래서 이건 유통이 안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전국의 방앗간이나 도종공장 다니면서 수많은 그 사장님들하고 수많은 경험을 얘기하다 보니까 현미나 황미는 유통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트에 가면은 현미쌀을 조금씩밖에 안 팔거든요. 백미는 많이 수북하게 사놓고 파는데 현미는 조금씩 소포장으로 파는 이유가 바로 이제 유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산패가 되기 때문에. 영양이 많으니까 미생물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때 생각을 했던 게 고민하다가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최고의 쌀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고민하다가 그때 생각했던 게 방앗간을 그러면 아니 집집마다 들여놓자. 완전 가전제품화 시켜버리자. 우리 정수기처럼. 그때 생각했던 게 이제 웅진 정수기였어요. 그래서 그게 롤모델이 돼서 정수기처럼 만들어서 집집마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 나락을, 벼를 갖다 공급하면 벼는 살짝 10년이 가도 산패가 안 되거든요. 산화가 안 되거든요. 벼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오래 보관할 수 있으니까 우리 요즘 사람들이 뭐 해외 여행도 가고 밥해 먹다가 어디 가고 외출 가고 뭐 이러다 보니까 뭐 쌀을 20kg 하나 사다 놓으면 2달, 3달 뭐 몇 달씩 먹잖아요. 근데 벼를 보관하면 벼는 뭐 몇 달을 보관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 이 도종기에다가 바로 벼를 집어넣고 바로바로 찌면 죽을 때까지 햅쌀을 먹는 거 아닙니까? 바로바로. 그러니까 뭐 도종 날짜 신경 쓸 필요 없고 보관 필요 없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가전제품화 시키기 위해서 이 도종기를 개발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사실상. 근데 제가 이 도종기를 구입해가지고 먹어보니까 정말 기분은 되게 좋아요. 내가 요렇게 바로바로 도종해서 밥을 해 먹을 수 있다는 게 너무나 편리함. 그리고 이제 쌀을 갖다가 사실 여름 같은 이 올해같이 여름에는요. 저는 사실 제가 장독을 되게 좋아해요.
거기다 보관하면 되게 좋다. 그러니까 벌레가 정말 옛날에 쌀떡 다금이가 안 있대. 생겼어요. 그래서 나는 안심하고 썼다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20kg 하나를 열어놓으면 이게 없어지지가 않아. 밥을 하도 안 먹어가지고. 그러면 여름에 걱정되는 거야. 아무리 이게 장독에 있어도 이게 영양이 다 손실되는 건 아닐까? 그런데 이렇게 퍼보면은 뭔가 좀 이상해졌어. 처음 넣었을 때하고는 달라. 벌레는 안 생겼어도. 그래서 늘 그게 고민이에요. 그렇다고 그 쌀 버리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 국민들이 쌀을 안 버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다른 건 다 버려요. 우리가 야채나 과일이나 생선은 마트에서 사다가 그게 일주일, 2주 지나면 썩으면 다 버리는데 쌀은 절대 안 버려요. 쌀도 사실상 일주일, 15일 지나면 다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싱크대나 베란다나 아무 데나 놓고 그게 곰팡이가 껴도 먹고 쌀벌레가 껴도 먹고 절대 안 버리고. 우리 엄마는 하여튼 시지만 않았어. 얘 여기 시지 않았어. 그리고 이렇게 떠서 버리기도 하시고. 뭐 그리고 이 쌀을 너무 소중하게 여겼어. 이 쌀에 보릿고개 넘어서 위험한 게 그런 거 뭐냐면 아닌가? 쌀에는 곰팡이균이 쓰는데 이 시간이 지나면 이제 푸른 곰팡이가 슬거든요. 그 푸른 곰팡이가 뭐냐면 아플라톡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밥을 해도 안 죽어요. 100도씨에서 안 죽습니다. 그러니까 쌀을 씻을 때 어떤 푸른색이 나면 그 쌀은 버려야 돼요. 근데 안 버리잖아. 모든 음식 중에 그렇게 푸른 곰팡이가 있으면 그 부분만 대부분 잘라내고 먹죠. 잘라내는데 예. 안 된대잖아. 절대 그러면 안 된대요. 다 버려야 다 돼. 버려야 된다. 다 버려야 돼요. 왜냐면 얘는 죽질 않아요. 100도씨로 끓여도 그 아플라톡신이 우리 암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묵은 쌀을 먹을 때는 1급 발암물질을 매일 삼시세끼 먹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인터넷이나 이런 데 치면 아플라톡신 한번 쳐보시면 알겠지만은 그게 굉장히 나쁜 우리 곰팡이균이거든요. 그래서 걔가 이제 간암이나 이런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옛날에는 또 그 무식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검은 곰팡이는 안 된다 그러고 푸른색은 곰팡이는 괜찮다. 괜찮다고 또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전라북도 익산에 갔는데 그 익산병원 원장님이 우리 도전기를 사서 지금 쓰고 계세요. 83세인데 그 의학 박사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가슴에 와닿은 거야. 뭐냐면 자기가 여태까지 인생 살면서 쌀에 대해서 진짜 쌀을 이제 먹기 시작했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 밥을 안 먹는 사람들이 불행한 사람이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원래 이제 그 식품영양 박사거든요. 사모님은. 근데 이 밥을 싸갖고 다녀요. 친구들 만나도 항상 이 밥의 황미에 대해서 지금 선전을 하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제가 아시는 분은 또 91세 먹었는데 본인이 그 회장님은 여태까지 인생 살면서 91세 먹어서 처음으로 쌀을 알았다고. 쌀에 대해서 알게 됐다고 진짜. 저는 어리네요. 들어보니까. 그렇죠. 늦지 않았네요.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이제 식당 같은데 우리나라 요식업체가 다 바뀌어야 돼요. 왜 그러면 우리가 돈을 주고 밥을 먹는데 왜 찌꺼기를 먹어? 영양도 없는 백미를 먹느냐고요. 그리고 지금 요즘 식당에 가면 반찬만 화려하죠. 네. 밥은 다 죽어 있어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주가 무너져 있는데 지금 저는 백미는 허연 백미를 주면서 그것도 오래된 묵은 쌀 갖다가 그 싼 쌀을 사든 식당 같은 데는 거의 싼 쌀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걸로 하지 말고 좀 좋은 쌀로 해서 국민의 건강도 좀 생각하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주가 제일 중요한 거고 밥집은 밥이 맛있어야 되잖아요. 밥이 좋아야 돼. 쌀이 좋아야 되는데 거의 다 뭐냐면 그 싼 쌀로 하지 말고 우리 요식업 업체 사장님들 앞으로 꼭 황미로 밥을 하세요. 백미는 쌀의 영양이 5%밖에 없는 찌꺼기 쌀이에요. 사실상 그 찌꺼기로 우리 국민들에게 밥을 대접하지 말고. 자, 그래서 우리 대표님이 영업용도 만드셨고요. 네네. 가정용도 만드셨습니다. 네. 불과 한 30초면은 그 가족이 먹을 수 있는 그 양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정말 빨리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손가락만 하나 까딱하면 네, 1인분 도정하는데 12초 걸리거든요. 손가락 까딱 하시면 되는 거니까 네. 그렇게 어렵고 귀찮고 소음 나고 먼지가 나고 그런 게 아니고요. 자, 이게 이제 비싸면은 사실 네. 어렵잖아요. 이게 네. 그냥 뭐 하나를 그냥 사실 수도 있고 렌탈도 가능하다고. 렌탈도 가능하죠. 네, 이제 렌탈을 한다면 렌탈은 뭐 24개월, 36개월, 48개월이 있고요. 48개월 하는데 보통 한 4만 원대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제휴카드, 롯데카드가 있으면 또 할인이 돼요. 그리고 제휴카드를 사용하면 또 할인이 되고 하는 거니까 부담 없이 여러분들이 렌탈해서 쓰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렌탈 하면 한 달에 한 4만 원대. 예, 예. 예, 몇 개월에? 48개월. 48개월이요. 48개월에. 예. 그리고 이제 이거를 그냥 사시면은 부가가치세랑 합쳐 포함해서 165만 원. 예. 165만 원인데 이번에 또 저희 또 이렇게 런칭하는데 또 그래도 대표님 그래가지고 나락을 두 포씩 그 두 20kg, 포씩 20kg. 예, 20kg 예. 20kg짜리 두 개를 무상. 선물로 드리겠다고 하십니다. 근데 나는 이거 싸서 그렇게 사서 또 이렇게 잘 못 쓸 수도 있는데 이렇게 염려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선 이 황미를 맛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도종한 쌀 2kg, 4kg짜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가격별로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사이트에 들어와서 구매하시면 되고요. 또 뭐 어쨌든 뭐든 그래. 드셔보셔야 합니다. 드시면 너무 맛있어요. 반찬이 다 필요 없어요. 그냥 김치에다가 김에다가 대충 이렇게 먹으면 맛있을 정도로 아주 좋으니까 우선은 드셔보시고 적어도 몸이 변하려면 대표님 몇 개월은 먹어야 줘야 된다고? 적어도 이제 우리 인체는 3개월에 한 번씩 세포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모든 보약이든 밥이든 어떤 거든 간에 내가 내 체질을 바꾸려면 3개월 이상은 드셔야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일단은 도전기 사는데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 일단 황미밥을 먼저 드셔보시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기적을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아마 이 밥을 하실 때는 다른 거 넣지 마세요. 잡곡이고 뭐고 넣지 마시고 우리 주부들이 모르는 게 잡곡을 많이 넣으면은 좋은 줄 알거든요. 잡곡은 적어도 5가지 이상 넣으면 안 좋습니다, 우리 몸에. 보통 이제 2가지, 3가지 정도 넣어서 밥을 하는 게 가장 좋고요. 아니면 이제 처음에는 황미만 드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어떤 분들은 이 황미를 드시면서 백미하고 또 섞어 드셔요. 아깝다고. 그러면 절대 효과가 없습니다. 이 밥만 드세요, 이 밥. 왜 그러냐면 죽은 쌀하고 산 쌀하고 같이 밥을 하면 거기에 에너지가 없어요. 절대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밥을 하실 때는 이 황미만 여러분들이 한 일주일 이상만 드시면 아마 화장실 가면 바로 여러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아, 이 밥이 좋구나. 황미를 먹을 때는 종합 비타민과 같은 영양이 골고루 있는 전체 영양을 섭취하다 보니까 우리 몸에 별의별 병들이 다 없어져요. 그건 뭐 의학적으로도 나온 거고 거기에다 제일 중요한 건 우리 황미에는 이 누런 색깔이 이게 쌀겨거든요. 쌀겨를 같이 먹어주니까 쌀겨 자체는 섬유질이에요. 살짝 식이섬유, 부용성 식이섬유인데 쌀겨 속에 있는 IP6라는 물질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인터넷에 한번 치고 들어가면 IP6가 나와요. 면역력의 최고고요.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항암 식품으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대장암에 제일 좋은 게 쌀겨입니다. 그래. 암의 이 장계통에서 이 밥을 먹으면 여러분들이 아마 방귀를 껴도 냄새가 별로 안 날 거예요. 변에서 냄새가 안 나고 그런 걸 여러분들이 직접 느끼셔야 돼. 변은 이 호퍼에다가 이렇게 가득 채워주시면 돼요, 항상. 그리고 변은 이제 포장해서 이렇게 10kg 단위로 집집마다 다 배송이 갑니다. 오늘 주문하시면 바로 내일 바로 집에 도착합니다. 변은 항상 이렇게 깨끗하고 정제된 벼를 사용하셔야 되고요. 벼를 보관할 때는 선선하고 또 이렇게 그늘진 데다 이렇게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전원 버튼에다 그냥 손만 살짝 터치만 하면 온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도정 인분수가 있고 인분수는 뭐냐면 1인분이거든요. 1인분 도정하는데 12초 걸립니다. 1인분 도정하는데 그러면 세 식구다 그러면 36초가 걸리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내가 먹고 싶은 쌀이 현미든 황미든 백미든 이걸로 보륨을 조정해서 먹는데 보통 이제 황미는 4에서 5분도 정도 해놓는 게 가장 좋은 현미 색깔이 나올 겁니다. 도정을 하다가 그만 도정해야 되겠다, 꺼야 되겠다 했을 때는 정지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쌀은 여기서 지금 이제 바로 황미가 이렇게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뒤에 보면은 찌꺼기가 있죠. 찌꺼기는 나중에 이거는 쓰레기 봉투나 쓰레기
통에 버리면은 사이사이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이사이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영업용은 이 호퍼 자체가 딱 20kg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kg 이 벼를 두 포를 다 쏟으면 이렇게 다 들어가게 돼 있는 그런 그 용량이고요. 여기 20kg가 들어간 뒤에 이것도 똑같은 방법이고요. 옆에 보면은 이제 빨간 전원이 있거든요. 전원을 온에다 놓고 그다음에 이제 전원에 손을 살짝 대면 켜지게 돼 있죠. 그런데 가정용하고 영업용하고 틀린 부분은 이 인분수예요. 인분수에서 업소용은 영업용은 뭐냐면 손만 대고 있으면 이게 그 인분수가 계속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이게 맥시멈 99인분까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한 번에. 계속 올라가죠. 그죠? 쌀바지 통을 놓고 쌀바지 통을 놓고 스타트를 누르면 시작이 되면 쌀이 이렇게 계속 나오는 겁니다. 황미가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인분수대로 연속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업소용 도전기입니다.